먼저 안 하고 68쪽부터 먼저 할 거야. 자, 여러분 우리 잘 익은 사과라고 하는 지문을 먼저 한번 볼 거예요. 우선 여러분 여기 작가가 김혜순이라고 하는 작가가 나왔는데 이 작가는 여러분 지금 23년 고3 7월 모의고사에 이 작품은 아니지만 별을 줬다. 근데 지문이 엄청 길어. 그러니까 이거는 양호한 편이야. 이 작가는 지문이 되게 길게 써서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도 여러분 고3 10월 모의고사에 여러분 고층 빌딩 유리창 닦기의 편지 제목도 길어. 여러분 이런 작품들을 내는데요. 여러분 이 작가의 이런 특성을 선생님 먼저 설명할 거예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작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시에서 여성을 제시를 하면 거의 좀 여러분 모성애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 이런 주제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여성은 여러분 항상 사회적 약자이거나 아니면 모성성으로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는 여성을 그렇게 보지 않겠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계를 만나고 이 세계와 존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주제가 들어가요. 세계와 존재의 본질 탐구.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갈게. 세 번째는 이 작가는 기존 관습에서 벗어나 실험적인 내용과 표현법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기존 관습에서 벗어난 실험적 내용.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관습에서 벗어나는 게 어느 정도로 벗어났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혹시 여러분 수트 문학 여기까지 다 풀었어요? 아직 안 풀었어요? 그러면 한번 얼른 한번 읽어볼래? 읽어봤던 친구도 다시 한번 읽어봐. 오늘은 지문을 먼저 읽을 거야. 여러분이 한번 지문 1행부터 17행까지 얼른 한번 읽어보자. 다 읽었어? 뭔 말하는지 모르겠지. 너무 뭔가 되게 난해하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어떤 시어의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어하고 시어의가 이렇게 뚝뚝 끊기는 것처럼 단절적으로 읽히잖아요. 이게 연관성을 우리가 못 찾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런 시는 사실 되게 어려운 시에 해당해. 여러분 우리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현대시 거기도 사과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 그 시도 어렵지 않았어? 그런 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 시가 되게 어려워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난 이미지들을 연결시켜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쉬운 시도 있을 거고 어려운 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려운 시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가 혹은 이렇게 난해한 시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선은 원래 여러분이 그 보기를 항상 읽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보기를 먼저 읽는데 대부분 보기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여러분 주제,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서 혹은 어떤 표현법을 사용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요약된 부분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렇게 어려운 작품들은 여러분 기출에서도 구절풀이를 해줘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런 보기에서 출제자들이 구절풀이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구절풀이를 해석을 해주면 돼. 근데 단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난해하고 어려운 작품일수록 내가 구절풀이 해주는 내용들을 주관적으로 해석해버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아, 이래서 이런 건가?
내가 하나 더 생각하는 거야. 아, 이래서 이렇게 됐나 보다 라고 해서 내가 얘들아 이 작품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너무 난해하고 여기서 구절풀이를 해주니까 그걸 막 끼워 맞추듯이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오답을 내가 잘 낚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주관적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 구절을 수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제자들이 보기에서 주는 정보들을 수용하는 태도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수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들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얘들아 이 이론을 펼치려고 생각하지 마. 그냥 받아들여. 생각을 그냥 얘 A가 B네? A가 왜 B일까? 생각하지 말고 A는 B구나.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이거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못하면 주관적 해석을 계속 해버리기 때문에 시에서 선생님 이거는 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틀린 내용이야. 그렇게 해서 실수라고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계속 틀리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거는 잘못된 문제풀이야. 그건 실수가 아니라 내가 이 주어진 객관적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식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출제자들이 알고서 오답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우선 보기는 여기 수능 특강에서 선생님 보기를 넣을까 해제를 넣을까 했는데 훨씬 더 해제가 더 기출에 비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봐볼 거야. 자, 해제를 봐보자. 이 작품은 다양한 이미지의 연상 작용을 바탕으로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한테 뭘 찾으라고 출제자가 두 가지를 요구를 한 거야. 어떤 내용을 요구한 거예요? 이미지를 찾아라.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건 이미지. 그리고 두 번째 그 이미지들 간에 얘들아 무슨 작용을 찾아라? 연상 작용을 찾으래요. 근데 여러분 연상이 뭐예요? 우리 계속 하지만 연상이 뭐예요? 느낌적인 건 아는데 얘들아, 그치? 이 A라고 하는 대상을 떠올렸을 때 걔랑 관련되어 있는 B가 떠오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각에 꼬리를 문다라고 하면 여러분 연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100%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연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공통점을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통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두 대상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연상이라고 하는 건 공통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두 대상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걸 연상이라고 할 거야. 공통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두 대상을 연결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까 도화꽃을 딱 보자마자 무릉도원이 샥 연상이 됐다고 했잖아. 그러면 무릉도원하고 얘들아 도화의 공통점을 찾으면 돼요. 선생님 아까 무릉도원의 얘들아 그 배경지 그 고사를 얘기해줬잖아. 거기서 도화 이 나무랑 그 고사랑 공통적인 거 딱 하나 있어. 도화꽃이 피었다는 거. 그 공간에 도화꽃이 많이 피어 있으니까 도화꽃을 보니까 바로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이상향이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이런 공통된 이미지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앞부분 여러분 읽어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미지가 사용됐었어요. 어떤 이미지가 사용됐었어요? 청각. 그치? 그러면 그 청각의 이미지에 공통된 이미지만 더 찾아내면 그러면 연상작용을 통해서 뒤에 있는 내용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다시 할게. 이걸 바탕으로 뭘 한다고 하냐면 순환론적 세계관을 제시할 거래. 여기도 순환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네. 이거 찾아볼 거고, 삶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치유를 형상화하고 있대요. 그러면 연상작용과 이미지를 통해서 이런 뭘 드러내는 거야? 고통도 드러내고 슬픔도 드러내고 치유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통, 슬픔, 치유의 이미지를 뭐에서 찾는다? 연상작용에서 찾아내면 돼요. 알겠죠? 자, 이건 첫 번째 줄에서 뭘 찾으라고 여러분한테 안내를 해준 부분이고, 이제 그 다음 부분 볼게. 자전거 바퀴가 회전하는 소리는 여러분 이게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구절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소리는 일상에서 느끼는 생명력과 변화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거 바퀴가 어떻게 생명력과 변화를 나타내지? 이런 의문점 갖지 마. 선생님 아까 어떻게 하라고? 받아들이라고. 그냥 여러분 바퀴 소리 이꼴 생명력 변화.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그러면 바퀴라고 하는 애는 이 작품에선 그냥 생명력과 변화를 상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해석이 안 되면 이렇게 작품에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야. 보기에서. 자,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하지 마, 얘들아. 자, 그럼 다시 할게. 가을의 풍경은 자연의 순환을 드러낸다. 여러분 여기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이 나오는데 그 계절은 순환을 찾으래요. 가을이 왜 순환이지?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이렇게 계절의 순환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얘들아. 여기는 그냥 가을이니까 순환이야. 왜냐면 이 작품에서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나오지 않아요. 그냥 가을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가을 이꼴 그냥 순환이야. 가을 이꼴 순환. 자, 특히 처녀 엄마의 눈물만 받아먹고 살다가 라고 하는 얘는 이거 구절을 그대로 풀이를 해버리네, 얘들아. 자, 이 구절은 고통과 비애를 표현을 하는 거래. 처녀 엄마에 대해서는 고통과 비애구나. 이 글의 주제가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인데 이 처녀 엄마를 통해서 고통을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그냥 수용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양한 이러한 상처가 고통과 비애가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서 치유의 과정이 나타난대. 그러면 여러분 지문 읽었으니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딱 하나 있었거든? 이러면 본문 다시 가봐. 5번째 행에 처녀 엄마의 눈물만 받아먹고 살다가가 나오는데요. 그 밑으로 시간적 표현이 딱 하나 있어요. 누구 있어요? 1000년 동안. 맞아. 여러분 9번째 줄에 1000년 동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그 1000년 동안이 바로 무슨 걸 나타내주는 거다? 치유를 나타내준다고 얘가 설명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지문을 읽을 때 시간을 찾기만 하면 돼. 이게 1000년 동안인 거야. 왜 1000년이 이 치유를 나타내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한다 안 한다?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고 그냥 시간 1000년 동안 이건 치유. 그냥 받아들여. 알겠지? 자, 그럼 다시 먼 나라로 입양 가는 아가는 여러분 상실감과 그리움의 이미지를 나타낼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실감. 왜나 어떻게 이런 거는 나중에 지문 읽으면서 다시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우선은 얘는 이런 이미지. 근데 이미지가 하나 더 있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거래. 자, 그럼 다시 마지막 부분에 구멍가게 노망든 할머니가 나오는데 이 할머니는 여러분 상처를 뭐하는? 치유하는 데 필요한 달콤함과 풍요로움을 상징한대요. 그러면 이 할머니는 여러분 상처를 치유해주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 할머니랑 그럼 이미지가 비슷한 게 이 시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이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에 이거를 적용을 이제 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지문으로 가봅시다. 자, 1번. 자, 100마리 여치가 한꺼번에 우는 소리. 내 자전거 바퀴가 치르르 치르르 도는 소리. 여러분 아까 이미지를 통해서 연상작용을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 무슨 소리라고 해서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네요. 그러면 이 이미지는 지금 연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로 연상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자전거 타면 자전거 그 체인 돌아가는 소리를 지금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치르르 치르르. 근데 여러분 여치 어떻게 울어? 풀벌레 어떻게 울어? 찌르르 찌르르 울어.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바퀴 내가 자전거를 타면서 바퀴 돌아가는 소리 있잖아. 그 치르르 치르르 때문에 누가 생각난 거야? 여치 소리가 생각난 거야. 그러면 실제 얘들아 여치를 본 게 아니라 이러면 나는 바퀴를 연결을 하면서 이게 연상이 된 거예요. 왜냐면 풀벌레 소리가 찌르르 찌르르라고 나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공통점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랏빛 가을 찬바람이 정미소에 실려온 나락들처럼 바퀴살 아래에서 자꾸만 빠지는 소리. 여러분 여기도 소리라고 하는 애가 있어.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비유법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비유법을 좀 제외하고 어떤 소리인지만 한번 이렇게 문장을 좀 선별을 해보자. 자, 누가? 찬바람이
어디에서? 바퀴 아래에서 나는 소리야. 그러면 여러분 찬바람이 바퀴에서 나는 소리가 뭘까? 자전거를 타본 사람들은 알아. 여러분 속도를 좀 내면 바람이 얘들아 부딪히면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 가르는 소리를 어떻게 흉내를 좀 내기가 선생님이 어렵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소리? 이런 소리가 나니까 자기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 같다? 나락들처럼 빠지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 화자는 여러분 지금 찬바람이 바람이 바퀴 이렇게 부딪히면서 맞닿는 소리가 이 소리 같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바퀴와 바람 소리를 가지고서 얘가 연상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나락들이 빠지는 소리. 그러면 이 나락들이 빠지는 소리가 바로 여러분 여기서는 무슨 표현법으로 연상을 한 거냐면 직유법으로 연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청각적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이미지가 지금 쓰였냐면 여기 보랏빛 가을 찬바람. 이거는 여러분 무슨 이미지를 쓰고 있는 거지 지금? 찬바람은 원래 촉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보라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공간학적 이미지를 쓰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이 공간학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화자는 먼저 여러분 바퀴 소리를 들었죠? 그 바퀴 소리를 들으니까 누가 떠오른 거예요? 여치 소리가 들린 거죠. 그리고 바퀴에서 이제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니까 여러분 이런 나락들이 빠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을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 가을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왜 갑자기 계절을 가을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첫 번째 줄에 나와. 첫 번째 줄에 나온 이 소리에서 누구 소리가 나타났어요, 얘들아? 풀벌레 소리가 나타나죠. 풀벌레 언제 울어요? 그럼 귀뚜라미 귀뚤귀뚤 저 여치가 찌르르 찌르르 언제 울어? 가을에 울어. 그래서 이게 연상이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다시 이 여치가 가을의 이미지를 뭐 하고 있는 거야? 또 연상시키고 있구나. 가을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1행부터 4행까지는 다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를 통해서 연상되는 이미지만 우리 찾아낸 거야. 이것만 찾아도 돼. 왜? 아까 보기에서 이것만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다 플러스 여러분 저기 가을이 나왔으니까 이 가을이 얘들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었지? 무슨 이미지라고? 순환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왜 그런지는 몰라도 돼. 그냥 이거는 순환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 위로 올릴 거야. 얘들아 5번째 줄 한번 봐보자. 처녀 엄마의 눈물만 받아먹고 살다가 유모차에 실려 먼 나라로 입양 가는 아가까지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서 얘들아 처녀 엄마는 아까 얘들아 무조건 뭘 나타내주는 애라고? 고통과 기회. 자 그리고 여러분 유모차에 실려서 먼 나라로 입양 가는 이 아가는 무조건 무슨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상실감과 그리움. 근데 여러분 이 아가는 의미가 하나 더 있다고 했지? 어떤 의미가 있다? 새로운 시작. 자, 아까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이 아이는 해외로 지금 입양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해외로 입양 가는 이유가 엄마가 뭐 했기 때문일까, 얘들아? 아이를 버렸기 때문이거든? 근데 이 엄마는 지금 무슨 엄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얘들아? 처녀 엄마라고 표현을 하네? 그러면 여러분 아이와 이 엄마의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는 미혼모예요. 그러니까 아빠 없이 아이를 낳은 거야. 근데 사실 미혼모가 얘들아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는 이 조건은 사실 녹록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이 엄마는 울면서 고통스럽게 아이를 어떻게 한 거야 얘들아? 해외 입양을 보낸 게 아닐까. 그러면 여러분 이 엄마의 입장에서 왜 고통인지 이해되지? 아이를 버렸으니까. 그게 당연히 슬픔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 아이가 왜 상실감을 느끼는지 알겠죠? 엄마한테 버려졌으니까. 그리고 이러면 그리움이 왜 나타나는지 알겠지? 조국을 떠나서 먼 나라로 입양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새로운 시작이에요? 입양 가면 새롭게 가족을 만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들아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아까 여러분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이 작가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성을 좀 다르게 새롭게 인식을 한다. 물론 여러분 새롭게 인식이 아예 내가 뭔가 특별하게 이런 거는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에서 벗어나는 거야. 자, 우리는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면 대부분 모성애를 갖고 있어서 아이에 대해서 극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닌 거죠. 아이를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처녀라고 하면 여러분 대부분 젊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이런 이미지인데 여기서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랑은 다른 이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아가의 뺨보다 더 차가운 한 송이의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 내 손등을 덮어준 건데 뭔 말이야? 구름이 왜 갑자기 내 손등이 왜 또 나와? 아가의 뺨이랑 왜 또 비교를 해? 이러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받아들여라. 자, 이 부분을 해석한 부분이 아까 뒤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보기, 해제, 없었어. 그러면 읽고 넘어가. 자, 작은 구름에게선 1000년 동안 아직도 아가인 그 사람의 냄새가 나네요. 여러분, 이 1000년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었지? 치유. 근데 여러분, 이 치유의 과정은 시간으로 지금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 1000년 동안 여러분 이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어디에서 나는 거야? 작은 구름에서 나잖아요. 그럼 이 작은 구름도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치유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작은 구름에서 얘들아 무슨 냄새가 난대? 후각의 냄새가 난대. 이미지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후각적 이미지는 연상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연상작용이 뭐였을까? 아가를 떠오르니까 아가가 얘들아 아까 뭐랑 비교했어? 차가운 구름이랑 비교를 했잖아. 그러니까 아가를 떠올리면서 구름이 연상이 되고 그 구름에서 치유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가한테서도 뭐가 나타난다? 이 치유의 향기가 나타난다 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연상을 계속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들아 한 송이의 구름이 여러분 이게 치유의 내용이잖아요. 치유하는 대상이 하늘에서 내려와 내 손등을 이렇게 덮고 이렇게 간대. 그럼 여러분 치유하는 어떤 이미지가 내 손을 이렇게 덮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손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태도가 나타나는지 알 수 있어. 저 구름은 나를 뭐 해주고 있는 걸까? 위로. 위안이야. 그러면 여기선 얘가 위로해주고 위안해주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바퀴다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서 아이를 떠올리고 그 다음에 이 구름을 떠올리고 1000년 시간의 그 치유 과정을 생각을 하다가 나 스스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상을 시켜주시면 돼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처럼 여러분 너무 난해하다? 라고 하면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위로 위안 해석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건 어차피 그 문제에서 다른 문제로 더 설명해 줄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여기서 여러분 이 1000년 동안과 작은 구름과 이다 냄새가 모두 다 치유의 모습을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구나. 이것만 기억해도 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갈게. 내 자전거 바퀴는 골목의 모퉁이를 만날 때마다 둥글게 길을 깎아내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내가 골목의 모퉁이를 돌 때마다 여러분 그러면 자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그럼 여러분 뭐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길이 깎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길이 깎이는 이유는 여러분 왜냐면 흙길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내가 바퀴를 얘들아 이렇게 타고 얘들아 자전거를 타고 가면 그 바퀴 자국이 남지 않아 얘들아? 그러니까 그런 걸 깎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둥글게 지나가니까 꼭 얘들 칼로 이렇게 깎는 모습을 연상을 시키고 있다고 봐도 돼. 근데 여기서 이걸 떠올리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돌아온 고향 마을만큼 큰 사과가 소리 없이 깎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사과가 또 깎이고 있대.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내가 자전거를 가지고서 여러분 길이 깎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과가 얘들아 깎이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어. 그러면 둘 다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이런 공통된 속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나 깎인다라고 하는. 근데 아까 공통된 걸 가지고서 얘들 생각을
연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얘들아 자전거를 타고 있으니까 뭐가 생각난 거야? 사과가 생각이 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의미를 우리가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넘어가시고. 자, 구멍가게 노망든 할머니가 평상에 앉아서 그렇게 큰 사과, 그러니까 이 사과의 크기가 어느 정도래? 마을만큼 크대. 여러분 마을만큼 크대. 마을에 있으면 진짜 이만한 사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사과겠지?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 아주 큰 얘들아 숟가락으로 그걸 파먹는 할머니가 있대. 그러면 마을만큼 여러분 큰 사과가 있고 그걸 먹는 할머니가 있다고 하면 어떤 존재야? 사람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를 지금 설정을 한 거야. 이게 말이 돼야 되나?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무슨 이미지를 찾으시냐면 비현실적인 거야. 자, 여러분 비현실적인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우리 시에서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형성한다라고 할 수 있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자, 그리고 이 할머니가 무슨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 우리가 굳이 해석할 필요 없이 보기에서 아까 설명해줬어. 보기에서 이 할머니는 어떤 존재로 봐야 된다? 치유를 할 수 있게끔 달콤함과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 이 사과를 먹는 행위는 무슨 행위라고 봐도 되냐면 치유의 행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현실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치유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이제 찾아야 되냐면 이 작품에서 우리 안 찾은 게 딱 하나 있거든요. 순환. 어디에 순환이 있는지만 이제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얘들아 아까 순환은 다양한 이미지들의 연상작용을 통해서 순환이 나타난다고 했거든? 그럼 여러분 순환은 여기 있던 애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거야.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서 연상작용을 통해서 순환의 이미지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여기서 사용된 누구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순환을 나타내주고 있는 걸까요? 바퀴 원이잖아요. 그러면 바퀴랑 여러분 똑같이 연상된 게 누구지 얘들아? 사과가 둥글게 생겼잖아. 여러분 바퀴 둥글게 생겼잖아. 그게 바로 순환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이제 정리 한번 해줄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수특에 나와 있는 부분보다 조금 더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건 내가 선생님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누가 나왔냐면 아가가 나왔어. 근데 아가가 뭘 나타내주고 있냐면 아가도 여러분 치유의 모습이야. 왜? 아가가 여러분 지금 물론 아가도 상실감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그리움을 느낄 수 있어. 근데 이 아이는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다시 시작해서 다시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결국 누가 될 거예요? 노인이 될 거고, 노인은 여러분 지금 무슨 상태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노망이 들었다고 표현을 했거든? 그럼 우리 아까 동경, 오정희 작가의 동경 그 소설을 한번 생각해봐. 노인은 어떤 존재가 된다고 얘들아? 어린아이로 퇴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머니가 얘들아 할머니가 되면 이 할머니는 다시 아이처럼 퇴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타나는 거야? 순환적 인식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아가에서 할머니로 노인이 되는 거고 이 할머니는 노망이 들어서 다시 아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바로 순환적 인식이 들어가는 거다. 이런 게 순환적 인식이다. 그러면 할머니는 다시 아기가 된 여러분 그 순환적 인식을 드러내는 소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현실적인 요소와 여러분 이 크기를 생각하면 사실 이게 인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 할머니의 모습은. 그럼 이 할머니가 풍요롭고 달콤하고 치유해주고 비현실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면 좀 이미지가 비슷하냐면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설문대 할망이 있거든. 설문대 할망. 설문대 할망의 그 크기가 어느 정도야? 엄청 커. 그래서 얘들아 한라산에 엉덩이를 딱 걸치고 앉아서 동쪽 얘들아 어디라고 얘들아 조천인가 얘들아 그 아니면 어디 하여튼 어디에 얘들아 왼쪽 다리를 딱 놓고 서쪽에 오른쪽 다리를 딱 놓은 다음에 그 사이에서 빨래를 했대요. 그 정도로 얘들아 시는 크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거거든요. 이 할머니도 얘들아 되게 큰 존재고 여유롭고 뭔가 얘들아 비현실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이 존재는 그냥 초월적 존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초월적 존재니까 어떤 대상의 고통이나 비애를 치유해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큰 사과는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건 이제 문제 풀어보면 문제 나와 얘들아. 뭐라고 나오냐면 이 큰 사과는 오랜 시간 경험한 것,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 자, 여러분 사과가 고향 마을만큼 크대. 그만큼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경험이 있으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내년에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20살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23살, 24살 여러분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되면 실수도 많을 거고 이 세상 그냥 억까 같아. 그냥 모든 게 다 너무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경험을 많이 쌓아보면 여러분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해도 얘들아 금방 아무렇지도 않아져. 그러면 여러분 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얘들아 시간을 버텨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아픔이나 고통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치유가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이 치유의 시간을 몇 년이라고 표현을 했어 얘들아? 1000년이라고 표현했잖아. 그만큼의 시간의 경험이 쌓이면 치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거는 여러분 선생님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지. 여러분 이 작품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이 이걸 해석할 수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도 여러분 이 지문을 읽고 뭐야 무슨 시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기가 있는 방식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치유의 의미를 우리가 분석을 할 게 아니라 이 작품은 수용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만 읽으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더 얘가 해석을 해버리는 순간 여러분 이 작품 이해가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작품들은 이 정도까지. 자, 여러분 우리 이 정도로 현대시가 어려웠던 게 여러분 지금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 현대시들, 작년 여러분 고3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현대시들이에요. 근데 이 현대시들이 얘들아 다 어렵게 나왔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여러분 3월 모의고사는 이런 설명조차도 없이 얘들아 문제를 냈으니까 정말 어려웠던 문제였고, 작년 여러분 현대시는 근데 구절 풀이를 다 해줬어. 원래 그게 정상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시간 나오면 무슨 이런 시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정보를 좀 최대한 내가 받아들이면서 해석하겠다 이렇게만 받아들여도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뒤로 넘어가서 그러면 빈칸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 들어가냐면 뭐뭐하네요, 뭐뭐해, 어요, 아요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해요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뭐 해요체가 쓰이면 여러분 이건 무조건 말을 건네는 방식. 그래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니까 친근한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아래 내려와서 여러분 작품 정리 하나만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원형의 이미지, 자, 이 원형의 이미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여러분 단어가 총 3개가 나왔거든. 원형의 이미지를 나타내주는 애가 누가 있을까? 터키. 자, 두 번째 누구? 아주 큰 사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또 사과가 얘들아 이렇게 둥그니까 이렇게 둥글게 깎잖아. 이렇게 둥근 이미지가 또 쓰인 게 하나 더 있어. 길이 모퉁이가 둥글어서 깎인다고 표현을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 길 모퉁이 있죠? 그게 여러분 곡선의 모습인 거야. 직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둥근 모습. 자, 이렇게 3가지가 원형의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의 의미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둥글기 때문에 끝없이 순환하는 세계. 끝없이 순환하는 세계를 제시할 수 있는 거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큰 사과를 할머니가 먹는 모습이 치유의 과정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고통, 슬픔, 상실, 비애 등 여기 나와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여러분 치유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 원형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여러분 치유가 되고, 고통이 또 생기면 또 치유가 되는 거고, 고통이 생기면 또 치유가 돼.
이게 순환적인 인식인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러면 세 번째, 모든 시공간을 관장하는 우주의 섭리. 자, 이러면 이 우주의 섭리가 들어가는 이유도 당연히 순환적 원리 때문인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초월적 존재인 할머니가 등장하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작품 정리 한번 해봤고, 선생님이랑 얘들 그러면 앞으로 가서 아까 안한 겉 항목에 대하여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봐보자.